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히 발광을 풍기는 김대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요즘은 국제 관계학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죠. 또 그중에서 사람은 또 묵고 살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강대국 중심의 세계 경제 규모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당연히 미국이 되는 거죠. 24년도 기준 해가지고 약 한 29.1조 달러라고 합니다. 2위는 중국으로 약 한 19조 달러.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국가를 이제 또 뭐 중국 봤으니까 일본을 보게 되면은 한 4.2조 달러. 러시아는 2.1조 달러. 그럼 한국은 얼마 되겠습니까? 한국은 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8조 달러 그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 이 자료도 그냥 외교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정치된 국가가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우리 이웃 국가, 그러니까 중국을 또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2010년도에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미국만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좀 혼냈을 거라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국익이다 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미국도 다 국익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개인이든 이제 국가든 더더군다나 정치 권력자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건 당연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민주주의 정치 권력자들은 이 자신의 이 정당이란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의 이념 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떤 외교 정책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예는 아니지만은 과거 우리의 이제 1980년대 운동권에서 뭐 양키 고음해 가지고 정권에 대한 어떤 뭐 반대 운동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좀 가지고 이제 선동 구호를 이제 양키 고음이라고 했었죠. 그런 데모가 시적으로 있는 그때, 그런데 가지고 미국이 어디 뭐 미국에 가든가요?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안 않았잖아요, 그게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벌써 지금부터 한 70년이 넘어갔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으로 동맹이 체결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라는 우리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동맹이고 나발이고 집에 갔겠죠. 지금의 트럼프를 한번 보세요.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미국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전초기지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충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요. 미국은 중국을 경제 대상 1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동북 아시아 외에 남쪽에 뭐 이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는 인도양까지 해가지고 환태평양 지역 자체가 이제 군사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게요. 더더군다나 한국은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서로 이제 경계선을 두고 있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에 대규모 군사 기지를 마련해가지고 주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목적은 중국 견제 아닙니까? 뭐,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뻔한 얘기라고, 오늘은. 중국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 TSMC 반도체잖아요. 중국이 대만 침략할 경우 미국은 만약에 밀린다. 첫 번째, TSMC를 폭파시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미군 사령관이라 하더라도 당장 그거부터 때려 부수겠다고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그냥 얼음장만 놓고 그 타이완 해협을 넘어오지 않잖아요. 당연히 중국은 반도체 만들 기술이 아직 안 되고 그 영향이 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찌 보게 되면은 그냥 말로만 침략 그렇게 할 뿐이겠죠, 그게요.
미국이라는 국가든 또 우리나라든 또 일본이든 보게 되면은 이 대만이라는 그 곳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안보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환태평양 지역에서 차지하는 그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1950년도 1월 달에 이제 엣지스 라인 해가지고 동북 이 아시아 이 이제 뭐 경계 뭐 안보 라인 해가지고 그때 발표했을 때 한국하고 대만을 뺐거든요. 그러한 외교 정책이 이제 나타나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은 기회다 해가지고 남침을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그냥 꿈을 꿨었고 실행을 옮겨놓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오판을 미국이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한국이 딱 뚫렸습니다. 그러면 미국한테는 또다시 제1, 2 방어선 해가지고 일본들에게 열도가 쭉 지키고 있으니까 그나마 실질적으로 조금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그걸 이제 일본을 도와주면 될 수 있겠지만은 대만을 딱 뚫리게 되면은 태평양으로 가는 길을 딱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대만이 또 뚫리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또 우리한테도 같이 문제되는 게 첫 번째 우리는 이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의 유럽을 가는 그 항로,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가는 항로, 그 길이 전부 다 대만 해협해가지고 대만 쪽으로 다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그게 하나의 생명의 백길이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일본도 똑같이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본도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그럼 만약에 대만 해협 근처나 그 인근에서 중국 군함이 우리나라 상선 컨테이너선 또는 원유선, 뭐 철광석을 실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벌크선을 하루만 딱 정선시켜가지고 검문 검색하겠다고 그렇게 딱 나와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권을 지은 권력자들은 압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당장 머리를 숙이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이 거대 땅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DP가 세계 2위 경제 규모 18조 달러라고요. 이렇게 지금 경제 성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과거 난징 학살 있었던 것하고 그다음에 731 부대 생체 실험에는 여기에 대한 모티브를 해가지고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영화가 결국은 이 애국심을 불러넣고 있는 거고 당연히 반일 감정이 살아나겠죠, 그게요. 그럼 이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지금 묵인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게 중국은 일본의 경제로부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보고, 미국은 너 있어. 그러면 있고, 미국은 너 가. 그럼 미국이 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우선인 거고, 우리는 또 우리가 우선이겠죠, 당연히. 그래, 이 상호 이익이 없다 그러면은, 뭐 손잡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가차없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나마 이 한국이라는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미국한테는 방위에 일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그네들한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군대를 그래도 평택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갔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 정치가 진보든 보수든 별 관심 없어요. 단지 중국에 기대는 정권이 출연하게 되면은 신경을 바짝 쓰고 있다는 거겠죠, 그게요. 만약에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우리나 대만처럼 이렇게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중국이 100만이든 200만이든 1000만 명이든 희생시키면서까지 대만을 침공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미국은 당연히 반도체 기술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 굉장히 동맹국한테도 지금 혹독하게 지금 그런 기술 안보에 대해 가지고 더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경제적으로 해 가지고 반도체 자체 산업을 뭐 미국이 인식이라듯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대만을 또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기대 살면 티벳처럼 당할 거고, 미국에 기대 살면 그나마 중국에 큰 소리는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의 요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